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열린 첫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이른바 3대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가로막혔던 특검들이 모두 통과된 겁니다. 최상병 특검이 통과되자 이를 지켜보던 해병대 예비역들이 이렇게 국회를 향해 경례를 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한민정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3대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등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건진법사 등 관련 의혹에 대한 김건희 특검법, 숨진 최혜병 사건을 규명하는 최혜병 특검법이 그 대상입니다. 각각 재석 의원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3개 특검법에 모두 찬성한 의원은 안철수,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3명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법은 2차례, 김건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은 각각 4차례와 3차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가로막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여대야소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특검법은 공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특검법은 국민 지지를 받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적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이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란 특검을 통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책임자를 처벌해야 다시는 12.3 비상계엄 같은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새 특검법 등을 반대 당론으로 정하기도 했는데 표결 전 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특검 단 한 건의 비용만 민주당 추산 155억 원입니다. 여당이 고른 특검은 대통령에게 잘 보여서 한자리 하려는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부권에 막혔던 특검들이 본격 가동되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강도 높은 재수사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지금부터는 3대 특검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내란 특검입니다. 싹 다 잡아들여. 계엄의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군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어느 정도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 또 국민의힘 의원들 중 계엄에 동조한 사람이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시작되면 한덕수 전 총리부터 국민의힘으로까지 광폭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헬기를 타고 온 계엄군들은 곧바로 이곳 국회로 들어갔습니다. 내란 사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면으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사령관들로 이어지는 내란 사태 지휘라인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지만 아직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선 계엄의 밤 대통령실을 모인 국무위원들의 역할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에 반대했다고 했지만 저도 역시 걱정하고 반대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실 CCTV에서 의심스러운 대목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지침이 담긴 쪽지를 그 자리에서 펴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옆에서 누군가가 저한테 그 참고 자료라고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전 총리와 함께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소방청장의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수사 대상입니다.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현재 경찰과 검찰이 수사 중이지만 특검이 출범하면 국무위원들 사건을 넘겨받게 됩니다. 수사는 정치권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의힘을 겨냥했습니다. 입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행동을 무력으로만 했냐? 저는 국민의힘이 거기에 누군가 동조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 의원 90명 가까이가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꼬집은 겁니다.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에게 전화를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일단 두 사람은 통화와 계엄 해제 표결과는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에 진입이 어렵고 여러 애로를 굉장히 많이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사로 모이시라.
특검이 시작되면 그날 밤 국회의 움직임도 보다 명확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다음은 김건희 여사 특검입니다. 6천만 원이 넘는 다이아 목걸이와 샤넬백, 통일교 측이 건진 법사에게 김 여사 선물이라며 건넸지만 김 여사 측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최측근 비서가 웃돈을 주고 다른 샤넬 제품으로 교환한 사실까지 드러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까지 특검으로 밝혀져야 할 의혹들입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관저에서 나온 뒤 이곳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머물면서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현직 영부인 시절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두고 검찰청 소환 대신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조사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제 특검이 출범하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통일교 측은 2022년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영국 브랜드 그라프의 6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을 김 여사 선물이라며 건진 법사에게 전달합니다. 목걸이는 반클리프 목걸이가 논란이 된 직후 건네졌습니다. 샤넬백은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전달됐습니다. 건진 법사는 모두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코바나 컨텐츠 시절부터 대통령실까지 김 여사를 보좌한 비서 유경옥 씨가 샤넬백들을 받았고 웃돈을 더해 이를 다른 샤넬 제품들로 교환했습니다. 검찰은 통일교가 YTN 인수와 캄보디아 개발 사업 등을 청탁하기 위해 선물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선 투표에 나선 김 여사는 관련된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샤넬백이랑 그라프도 안 받았다는 그 서울의 소리 유명. 명태균 게이트는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당시 명 씨에게 무료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지금 전화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일당과 공모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됩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상병 특검입니다. 02800-7070. 이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돌연 최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누가 이 전화를 걸었는지 밝혀내면 이른바 VIP 경로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상병 사건 수사를 막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까지는 이 번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집무실, 또 부속실 등에서 썼던 번호라는 것까지만 드러난 상태입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해병대 최상병이 순직한 지 벌써 1년 11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종섭 당시 장관을 중심으로 한 이곳 국방부, 나아가 대통령실로 향한 수사 외압 의혹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이 시작되면 수사는 곧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혹의 핵심은 VIP 경로설입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의 피의자로 지목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겁니다. 저는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분명하게 대통령 경로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실제로 임 전 사단장이 피의자로 적시된 기록이 경찰에 이첩됐지만 국방부는 돌연 사건을 되돌려받았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이 800-7070으로 걸려온 대통령실 전화로 168초간 통화를 한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공수처 수사로 뒷번호 7070 전화기를 대통령 집무실과 부속실 등에서 썼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었는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수사와 관련한 경로설을 부인했습니다. 순직한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하지만 의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직무에 배제돼 퇴직을 준비하던 임 전 사단장이 복귀한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던 이종호 씨의 통화 녹취는 임성근 구명 의혹의 불씨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임성근이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그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VIP 경로설에 이어 임성근 구명 의혹에 또다시 등장하는 VIP.
윤 전 대통령의 개입 의혹은 특검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그 여야가 뒤바뀐 첫 국회 본회의에서 어제 내란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까지 3대 특검법이 다 통과가 됐습니다. 모두 재석 의원 그 198명 중에서 그 찬성 194명 네. 이상으로 다 이제 통과가 됐는데요. 아주 압도적으로 통과가 됐는데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네. 그 특검 모두 반대 당론을 고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본회의 전에 세 개 다. 네, 고수하기로 했는데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등 이제 그 의원 20여 명이 자율 투표를 하자. 이거 왜 자꾸 반대 당론을 고수하느냐라고 해서 내부에서 논쟁이 좀 있었다고 하고요. 실제로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은 3개 특검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렇게 일부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 찬성을 던졌는데 이 특검법들이 보니까 규모가 꽤 크더군요. 아,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예. 파견 검사 수가 60명, 김건희 특검법은 40명, 최혜병 특검법은 20명 이렇게 해서 다 합하면 파견 검사가 120명에 달하는 특검이 동시에 지금 출범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만 120명인 거고 네. 여기 이제 수사관을 비롯해서 따라가는. 각 기관에서 또 파견들이 오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국정농단 당시에는 특검 검사가 20명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내란 특검만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최혜병 특검 20명 요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로 특검이 혹시 이렇게 되면 그 검사가 우리나라에 뭐 2,000명 맞나요? 네, 2,000명 좀 넘습니다. 그 정도 됐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한 120명 정도가 동시에 이렇게 동시에 특검을 하게 되면 혹시 좀 수사해야 될 걸 좀 못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 정도 어차피 검찰이 수사를 했어야 될 부분들을 안 하고 거니까. 있는 거라서 그걸 특검을 통해서 일해라 네. 강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공백들은 없을 거고요. 네. 검찰이 지금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아실 것 같아요. 안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내란 특검 60, 김건희 특검법 40명 정도를 파견해서 꽤 큰 규모로 가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내란 수사는 검찰 단계에서는 상당히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한다고 이제 치면 그럼 이제 내란 특검에서 이제 대규모로 다시 이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 그다음에 나머지 그 당시 주요 임무 종사자들, 장성들과 뭐 몇몇을 비롯한 사람들만 구속돼서 재판받는 11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외에 중요 임무를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추가 기소들이 없지 않습니까? 네.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을 통해서 정말 여기에 조금이라도 가담했던 사람들은 책임을 묻고 국민들한테 이런 행위들을 한 사람들은 이런 결과를 맞습니다라는 네. 거를 보여줘야 다시는 이런 내란 행위들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고 김건희 이 특검 네. 김건희 씨 압수수색을 한번 하고 나서 검찰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정상적인 검찰 수사라면 지금 계속 주변 사람들 탈탈 털면서 압수수색하고 소환하고 할 텐데 김건희 씨 소환합니까? 아직도 못 하잖아요. 그 이제 특검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으니까 막혀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겁니다. 뭐 최혜병 특검이야 당연히 이거는 거부권을 쓸 일도 아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과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경로설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결국 막 근데 새 특검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하고는 있네요. 아니 본인이 본인의 그럴 수밖에 이 없나? 준 권한으로 자기에 대한 수사를 막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털어내야죠.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은 그 수사를 그렇게 방해한 막은 뭐 이 부분 아마 저 수사를 할 거고 김건희 특검법도 뭐 김건희 씨 관련된 여러 뭐 범죄나 이런 것들에 아마 그 배경에는 윤석열이 있다 이렇게 아마 또 수사가 좀 될 거고 뭐 건진이 있다 뭐 이런 내란 특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왜 전에 김건희 특검 차라리 지금 받아라 나중에 정권 바뀌고 하면 훨씬 더 커질 거다 이런 경고를 당시 야당 민주당에서 이제 국민의힘에 좀 했었었는데 결국 그렇게 시나리오대로 가네요. 저 이제 말해도 돼요? 네네네 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말을 거의 할 수가 없어서. 아 그러셨어요? 아 그냥 하시면 되는데. 성남 얘기하고 하니까 제가 모르니까. 네네. 성남 아니요 잘하셨어요. 네. 자 그래서 특검은요? 뭐
뒤에 얘기하면 그렇게 지적할 수도 있는데 네. 정치 상황이라는 건 계속 변하니까 저희가 이제 특검 이 새 특검에 대해서 반대했었던 논리도 있고 한동훈 당시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당에서 안을 내서 통과시키겠다고까지 했는데 결국 이제 못했고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검법안에 대해서 저희 당의 100명 정도 넘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20명 넘는 분들이 이 당론을 굳이 고수해야 될 필요가 있냐 이런 의견도 나온 거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 세 가지 특검법 중에 국민들께서 궁금하다. 왜 진상을 안 밝히냐는 요구가 과반, 그러니까 반이 넘는 국민들이 이 특검의 필요성,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으니 그러한 민의에 따라서 통과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개혁신당도 김건희 여사의 특검, 최혜병 특검 전부 다 동의하고 발의하고 다 알고 있는데 예. 굳이 지금이어야 하는가라는 특검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통합과 화합을 얘기했었던 이재명 정부가 저 소신 발언하는 겁니다. 예. 욕먹을 각오하고 뭐 누구한테 이제 180석을 가진 예. 입법부의 권력도 있고 거부권을 쓰지 않는 행정부의 권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언제든 가능합니다. 이 특검에 대해서는 민주정당의 어떤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우선 전임 정부에 대한 특검은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기로 하고 예. 민생과 관련된 지금까지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라고 한다면 아마도 정말 그 취임 때 얘기했었던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그 기조에 부합하는 국정 운영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돼버리면 이 정부가 끝났을 때 바로 시작하는 특검이 김혜경 여사 특검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 악순환을 끊어내려면 먼저 들고 있는 칼을 먼저 내려놓고 그 시일을 잘 적절하게 조율을 하면서 했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벌써부터 3대 특검부터 이렇게 쭉 추진하는 거 보면서 그리고 거기다가 검사징계법까지 같이 추진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특검에 120명 거의 뭐 2개 지검을 전부 다 투입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까지 청구권까지 가질 수 있는 뭐 이런 것까지 보면서 이게 정말 좀 우려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 정치권의 입맛에 맞춘 국정 운영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정치권 입장에서는 통합하고 포용하고 뭔가 민생 법안들을 좀 해주는 게 좋지 않겠다면 주장을 할 수 있고 그 입장을 들어야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이번 조기 대선이 녹록한 상황에서 치러지지도 않았고 지금 국가 상황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위기예요. 그러면 일단은 털 걸 털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회복의 시간이 중요하지 회복도 안 돼놓고 집안은 엉망진창인데 우리 손잡고 포용하고 통합하자. 통합과 포용을 아예 지워버린 게 아니라 그거는 두 번째로 하는 거죠. 네. 지금 시급한 건 회복입니다. 그러면은 내란의 부분들을 빨리 털어버리고 김건희, 윤석열 이 문제도 쌓아놓지 않고 털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털어야 그 다음 스텝을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들을 수습하면서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기 내각에서는 이제 통합과 포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방점을 두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순서가 좀 있어서 아쉬움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면서 가야 되고 안 털고 가면 되겠습니까? 안 찝찝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도 국민의 시각에서는 털어달라라는 요구를 그냥 한 거다. 그리고 네. 민생법안 본회의 잡으면 할 거예요. 그 털어달라가 탈탈 털어달라는 아니죠. 아니 말끔하게 털어야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 저희가 인터뷰에서도 아마 통합이라는 게 그냥 상대의 잘못을 그냥 다 혹은 뭐 누군가의 정치인의 잘못을 그냥 눈 내리듯이 이렇게 덮어주는 건 아니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뭐 처벌이든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의 뭐 의견 존중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가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통합과 포용을 원칙 있는 통합과 포용을 얘기했지 무원칙의 통합과 포용을 얘기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맥락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